드디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면접법 들어갈 건데, 불빛 좀 세죠. 왜냐면 약간 각도 틀었어.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틀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접법 들어갈 건데, 자, 우리 교재 페이지로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 펴주면 되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죠. 1-03 자료 수집 방법 세 번째고요. 세 번째 뭐라고? 면접법. 너 너무 여기가 좀 센가? 조명이? 여기가 좀 안 보이네. 잘 보이네. 어, 잘 보이면 됐어요. 네. 자, 면접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법에 관한 얘기도 쌤이 이제 아까 지문지법이나 실험법 썰 풀듯이 면접법도 좀 썰을 풀고 시작을 좀 해볼까 싶어요. 자, 면접법과 관련해서 쌤이 면접을 나도 안 볼 일은 없었겠죠. 나도 봤어요, 면접을. 면접을 볼 일이 누구나 있지, 사실은. 면접을 볼 때, 옛날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면접에 임해가지고, 저는 이럴 것이고요, 이럴 거예요. 막 엄청쌤이 엄청 열심히. 동아리 면접 이런 것도 있잖아. 엄청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이란 건 아까 쌤이 얘기했던 동아리 면접이나 회사 취업 면접, 뭐 대학 학종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학종 전형으로 갈 때 대학 입학 면접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거 말고 사실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자료 수집 방법의 면접법에서는 그런 면접보다는 약간 다른 면접의 느낌이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도 같이 할까 고민이에요. 면접법 참여관찰법 따로 할지 아니면 면접법 참여관찰법을 같이 할지 고민이 듭니다. 네. 1번 의미. 자, 면접법은요. 대면 질문을 통해서 자유로운 진술을 유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유명한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대면 질문을 하죠. 자연스럽게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그런 외에도 또 뭐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사실 쌤은 이 대면 질문이라는 포인트에서 요즘 같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위드 코로나라고도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는 아니죠. 이제 위드 코로나죠. 우리 코로나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면 질문이라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면접법이 과연 잘 사용될까라는 생각, 오히려 질문지법이나 면접 실험법과 같은 이런 대규모의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 좀 많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면접법은. 그래서 2번 특징. 네, 쌤이 이미 언급을 해버렸어요. 첫 번째, 질적 자료 수집. 질적 자료 수집. 자, 아까 양적 자료는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방식이었다면은 얘는 어때요? 그렇지,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된 방식이야. 비구조화. 그 다음에 비표준화된 방식입니다.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방식. 따라서 적을게. 구조화된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입술육자예요.
예를 들면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면접과 같은 데서의 질문 있잖아. 그런 경우는 구조화된 질문이지. 왜?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화된 질문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깊이 있는 답변을 통해서 이 자유로운 진술을 통해 얻는 깊이 있는 답변을 통해 그 사람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심층적으로 이해. 심층적 이해는 우리 뭐에서 나와요? 다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 이해 강조하잖아. 맞지? 심층적 이해. 심층적 이해. 그래서 이거는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 대규모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다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소수 대상으로 합니다. 너네는 인터뷰를 한 800명 앉혀놓고 하니? 가능해요? 그렇잖아. 너네 생각해봐. 인터뷰에 800명 앉혀놓고 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너네 뭐라 그래.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묻잖아. 그런 거야. 깊이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얻는다. 그리고 솔직한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하냐면 빨간색으로 라포르를 형성한다. 레포라기도 합니다. 또는 레포르라고 하기도 해요. 라포르. 이 라포르는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심리적인 친밀감. 정서적 유대 그 다음에 심리적 친밀감. 아무리 얘기하는 심리적 친밀감. 그걸 빨간색으로 연구의 유연성을 허용한다. 대충 감이 오지 이게 무슨 말인지. 연구의 유연성을 허용한다. 무슨 말일 것 같아. 이런 연구는 굉장히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되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상황 속에서 좀 더 깊게 파고들고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정서적인 유대감과 심리적인 친밀감이 라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거는 유연하지 않고 경직된 그런 연구라면은 여기는 유연하죠.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 소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맞지? 자, 그래서 상황 대처에 유연하다. 상황 대처에 유연하고 자, 상황 대처에 유연하고 추가 질문도 가능하죠. 내가 원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좀 더 궁금한 게 발생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더 물을 수 있는 거야. 추가 질문이 가능하다. 3번 구조화 대 비구조화. 첫 번째 EX 공개 채용이죠. 공채 시 면접을 보는 것. 이거는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상자 간의 경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간의 비교 분석을 유도하지. 대상자 간 비교 분석을 유도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을 진행해? 그렇지.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해.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의 면접은 어떤 면접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아는 그거. 여기 나온 거 비구조화된 면접이다. 자, 노란색 잘 써지지 않네. 비구조화된 면접.
그럼 4번 장점 한번 적어볼까? 얘들아? 아래 4번 보이니? 장점. 첫 번째. 우리 이거 계속 많이 써서 빨간색으로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 이해.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 이해. 그리고 두 번째 흰색으로 바꿔서 질문지법과 달리 무성의하고 콤마 무성의한 콤마 그리고 악의적인 응답을 방지할 수 있어. 왜? 대면으로 하잖아요. 대면인데 대면 하면 안 되겠지? 미안해요. 아직 옛날에 이런 아재 개그를 써도 안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서 내 나이가 든 것도 아닌데 아재 개그가 은근 재밌어. 대면 질문하는데 대면 하면 안 되면. 그리고 아래에다가 저거 여기 바로 오른쪽 적자. 무성의하고 악의적 응답을 방지할 수 있고 콤마 언어적 제약이 적다. 언어적 제약이 적어요. 야, 언어적 제약이 왜 적어? 그렇지, 왜? 그들가 말로 하는 거잖아. 그냥 문맹이라도.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무성의하고 악의적인 응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도 결국은 뭐야?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대면으로 얘기를 하잖아. 서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간의 네트워크, 아까 했죠? 라포르를 형성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에 단점도 있겠지. 5번. 단점. 첫 번째, 비경제적이야. 왜? 시간도 많이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야 되고, 예를 들어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연구윤리에 나오는데, 연구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나름 자신의 시간을 내서 연구에 참여해 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죠. 시간이 많이 들면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분석 기준이 모호해. 이거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서 모두 해놨는 얘기야. 자, 분석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통계 처리에 적합해, 부적합해? 그렇지, 통계 처리에 부적합해. 통계 처리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빨간색. 적합한 소수의 표본 탐색이 힘들다. 표본 탐색 힘듦. 즉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내가 연구에 이런 결과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과 만나보니 이런 사람들은 정작 이런 생각을 하지 않네요. 약간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책에는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곤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연구제 빨간색 코드로 가자. 연구자의 전문성 요구된다. 연구자의 전문성 요구돼. 왜? 답변을 유도해야 되잖아. 유도를 해야 되니까 약간 좀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을 좀 잘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흰색으로 이 사람 답변도 유도해야 되고요. 또 정서적 유대감, 이제 심리적 친밀감이 모두 형성해야 돼. 라포르도 형성해야 되고요. 또 분위기도 조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라포르 형성 등. 나중에 이런 거 교육심리 가서 배워요, 여러분들. 교육학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교육심리 가서 라포르 이런 거 하는 교육심리에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면접법도 우리 복습은 하고 가야 되겠지, 맞지? 면접법도 복습은 하고 가야지. 복습 안 하고 가려고 했니?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책 한번 보고, 책 보고, 그 다음에 복습하자. 자, 36페이지 가봐, 36페이지. 자, 1번 의미, 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질문을 통해 조사 대상자가 자유롭게 진술하는 내용을 자료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자, 2번 특징, 1번. 일반적으로, 자, 밑줄. 질적 자료를 수집, 밑줄. 오른쪽 질적 자료 가볼까요? 자, 측정 도구를 통해 산출된 수와 양으로 표현된 자료와 달리. 자, 그 다음 밑줄 간다. 상황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그대로 표현된 자료. 거기까지 그냥 밑줄 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양적 자료 같은 경우는 계량화, 수량화, 수치 가능한 개념의 조작 적정이 가능하다면 얘네는 깊이 있는 답변, 뭐 소지과 응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의 사전적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밑줄 가보도록 하죠. 2번. 자, 조사 대상자의 특성, 진행 상황, 응답 내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자, 거기 밑줄 갈게.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유연하게 제시, 밑줄 치고, 자, 비구조와 비표준화 동그라미 하는, 네, 비구조와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자, 그 다음 3번. 심층적인 조사 밑줄. 그래서 소수를 대상 밑줄. 그리고 4번. 라포 밑줄. 오른쪽에 밑에 봐봐요. 라포 돼 있죠? 라포. 라포도 밑줄 하나 갈게요. 상호간의 신뢰감 및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까지 밑줄 치면 됩니다. 첫 줄 그대로 쫙 밑줄 쳐주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장점 가보도록 하죠. 3번, 1번 장점. 자, 조사 대상자의 행위, 동기나 가치 등, 자, 밑줄 갑니다.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 밑줄. 그 다음 두 번째,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응답 거부나 회피, 무성의한 응답, 조사 의도를 훼손하는, 자, 어디 밑줄 가냐면, 무성의한 응답 밑줄. 그 다음에 아래에 악의적인 응답의 문제를 방지. 그래서 무성의한 응답, 악의적인 응답, 이런 것들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 자료 수집함으로 문맹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는 밑줄. 즉, 언어적 제약이 어때요? 낮아요. 알겠지? 자, 단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 밑줄, 즉 비경제적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 기준 불명확 밑줄, 통계 처리나 비교 분석에 부족한 밑줄. 그 다음에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곤란함. 그 오른쪽 이걸 적어주세요. 적합한 소수의 표본 탐색이 힘들다. 그리고 밑골. 그래서 거기에 네 번째 그 점에다가 밑골. 그래서 그 곤란한 오른쪽 밑골에서 적합한 소수의 표본 탐색이 힘듦.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가보도록 하죠.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날계단에 면접법과 구조화된 면접법이 있어. 보여? 그거 같이 한번 봐보자. 일반적으로 면접법은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진행을 통해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선발시험에서 활용되는 면접과 같이 조사 대상자 간 비교 분석을 의도할 경우에는 질문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을 통일시켜 진행하는 구조화된 면접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면접법은 비구조화된 심층 면접법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자료 탐구 한번 봅시다. 자, 질문지법과 면접법이야. 자, 당신은 자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뭐 요거 가는 질문지법이죠. 근데 나를 볼래?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족한다면 또는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좀 이따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지만은 보통은 그래서 우리 설문에 그런 거 있잖아. 2번. 딱 이런 느낌이에요. 2번. 당신 삶에 만족하십니까? 1번 뭐 매우 불만족, 2번 불만족, 3번 보통이다, 4번 만족, 5번 매우 만족. 그렇다면은 이제 2-1번. 왜 만약에 2번에 1번 또는 2번을 선택하셨다면 왜 불만족하시는지 써주세요. 또는 2-2번. 2번에 4번 또는 5번을 선택한 사람은 하신 분은 왜 인생이 만족스러운지 이유를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사실 연구 형태는 이렇게 그러니까 폐쇄 형태 질문지와 관한 내용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개방형으로 서술형도 제시하는. 그래서 객관적인 의미와 주관적 의미를 모두 다 담으려는 그런 방법이 요즘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복습해야지. 복습, 너랑 같이 복습.
복사 한번 해봅시다. You can do it. 오케이. 자, 면접법은 대면 지원을 통해서 자유로운 진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슨 자료를 수집하니? 그렇지, 질적 자료도 수집하고요. 자, 이거는 어떤 방식이야? 비구조와 비표준화된 방식이야. 단, 어떤 질문? 그렇지, 구조화된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어. 자, 깊이 있는 답변을 통해서 어떤 적 이해? 그렇지, 심층적 이해. 그리고 누구를 대상? 다수 대상, 소수 대상, 소수를 대상으로. 솔직한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해? 라포르를 형성하더라. 정서적 유대. 라포르 어떻게 쓰냐면은, 뭐라고 했지? 이러고 있어요. 이거 레포트 아니라 라포르트. 나 맨날 그렇게 읽었어. 옛날에 맨 처음에 이 라포르라는 단어를 보고, 레포트 아니. 계속 가자. 그 다음, 연구의 어떤 성? 유연성을 허용한다. 상황 대처 유연하고 추가 질문이 가능하다. 자, 구조화 대 비구조화. 자, 공개 채용 시 면접은 대상자 간의 무엇을 유도한다? 비교 분석을 유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접? 구조화된 면접.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의 면접은 어떤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자, 장점은 어떤 적 의미, 어떤 적 이해?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 이해. 무성의하고 악의적인 응답은 방지합니다. 언어적인 제약이 낮습니다. 자, 단점 어떤 비경제적이다. 그리고 분석 기준이 모호해서 통계 처리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이런 고도를 탐해야 돼. 적합한 소수의 표본 탐색이 힘들다. 적합한 소수의 표본 탐색이 힘들다. 그리고 연구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떤 자료 수집? 질적 자료 수집. 비구조화된, 비표준화된 방식이다. 단 구조화된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깊이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심층적 이해를 한다. 그래서 다수 대상이야, 소수 대상이야? 소수 대상으로 한다. 솔직한 응답을 통해 라포를 형성한다. 정서적 유대, 심리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의 무슨 성을 허용한다? 유연성을 허용한다. 자, 구조화 대 비구조화. 공개 채용 시 면접을 보는 것은 대상자 간의 비교 분석을 유도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때는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면접은 비구조화된 면접이다. 자, 장점은 주관적 의미의 무슨적 이해? 심층적 이해. 무성의하고 악의적인 응답을 방지할 수 있고 언어적인 제약이 낮더라. 단점은 비경제적이고 분석 기준이 모호해서 통계 처리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적합한 소수의 표본을 탐색하기 힘들다라는 점. 그리고 연구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요 정도만 너네가 딱 말할 수 있으면 돼. 말로 나랑 탁탁 뱉어내면은 너네 정말 사회문화 1등급 받을 수 있어. 그럼 다시 가보자. 자, 특징 어떤 자료? 질적 자료 수집하고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방식이다. 그 다음에 단 어떤 질문은 구조화된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답변은 통해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다수 대상, 소수 대상, 소수 대상. 솔직한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한다? 라포르를 형성한다. 이 라포르가 불어인가 그럴까? 불어. 물체에 적혀있니? 불어. 불어네요. 뜻이 불어로 뜻이 관계라는 뜻이래요. 자, 연구의 무슨 성? 유연성을 활용한다. 상황 대처에 유연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자, 구조화 대 비구조화. 자, 공개 채용 시 면접은 대상자 간에 무엇을 유도한다? 비교 분석. 집단 간 비교 분석 이런 거는 무조건 사실 양적 연구 관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접을 진행하는 거야? 그렇지, 구조화된 면접.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의 면접은 어떤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자, 장점은요. 주관적 의미의 무슨적 이해? 심층적 이해.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 이해. 무성의하고 악의적인 응답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제약이 낮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단점으로 가보자. 어때요? 비경제적이에요. 아니야. 비경제적. 그리고 분석 기준이 어때요? 모호하기 때문에 통계 처리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쌤이 요 세 번째 거 무조건 외워라 했는데. 말할 수 있겠어? 그렇지. 적합한 소수의 표본 탐색. 적합한 소수의 표본 탐색. 힘들다, 아닙니다.
힘들다. 자, 그리고 연구자의 어떤 성을 요구하다? 전문성을 요구한다. 왜? 답변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라포르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자, 우리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참여관찰법 해야지. 지우고 너네 다음 페이지 넘겨. 얼마 되지 않아서 칠판에 덜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36페이지 아래 참여관찰법 나오지 얘들아? 참여관찰법 이제 볼 거예요. 참여관찰법 보고 문헌연구법 보면은 우리 자료 수집 방법 끝나거든.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3 자료 수집 방법. 그래도 너네가 여기 연구 방법이랑 자료 수집 방법만 좀 빨리 지나가면은 재밌는 게 나와 이제. 사회화, 사회 집단 이런 거 좀 너네 금방 넘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참여관찰법. 참여관찰법. 잠깐만.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1번 의미. 자, 참여관찰법은 말 그대로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을 얘기해.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잠깐만, 눈 진짜 뭐가 들어갔네? 2번 특징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마찬가지로 얘도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질적 자료를 수집.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그럼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비구조화 그리고 콤마 비표준화된 방식이겠네.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다음 가보자. 가장 전형적인 현지 연구 방법이다. 쌤이 옛날에 이제 뭘 본 적이 있냐면은 그 TV 다큐멘터리 중에 어떤 원주민이 어떤 부족인데 부족이 다 벗고 있어요. 다 벗고 이제 생활하는데 물론 거의 싹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TV 방영을 해요. 어떤 이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다 담아낸 거죠. 그 카메라의 그 기록 장치에 그들의 삶을 모두 다 담아낸 거야. 그 카메라 안에.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러쿵 저러쿵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참여관찰법이 가장 전형적인 현지 연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네가 혹시나 싶어서 쌤이 가르고 아래 현지조사에 대한 거 좀 볼까요? 현지조사. 자, 현지조사. 현지조사는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일컫는 말이야.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일컫는 말이야. 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삶에 동화돼서 그들의 무리 속에서 그들의 무언가를 느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층적이고 범위도 그들의 삶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한정 질 수 있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해.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광범위하지. 그런 자료조사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 진행. 그러면 참여관찰법의 장점 한번 볼까? 참여관찰법의 장점. 참여관찰법의 좋은 점은 뭘까? 첫 번째.
그들의 삶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죠. 심층적 이해에 유리한 거예요. 심층적 이해에 유리. 그 다음에 얘네는 자 적어볼래? 언어적 제약 그리고 빨간색으로 파괴. 아까 우리 면접법을 통해서 뭐 알아봤어? 그렇지. 언어적 제약을 완화시킨다라고만 봤지. 근데 이 참여관찰법은 언어적 제약을 아예 파괴시켜. 왜? 그들의 삶을 다 그냥 보는 거야. 그들과 말을 안 해. 물론 말을 할 때도 있긴 있어. 하지만 대부분 그들과 말없이 그들의 삶을 모두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어적 제약을 파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유아도 가능하고 원주민도 가능해. 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다큐멘터리의 경우에 원주민에 대한 내용이었고 유아? 그들이 하루 동안 활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지. 왜 그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는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 보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을 보고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그 오은영 박사가 막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 그 유아의 삶을 하루 동안 관찰하는 거죠. 하루 정도인지 모르겠어. 한 며칠, 이틀, 3일 정도 되는지 하루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삶을 싹 관찰해.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캐치하고 오은영 박사가 이에 대해서 제시를 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나 이제 몇 번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이한테 계속 공부를 시키는, 초등학교 5학년인 것 같은데, 막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부모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막 소변을 30번 막 보러 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심리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신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심리적인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언어적 제약을 파괴하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를 금쪽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 금쪽이한테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뭘 물어보는 거야. 너는 이럴 때 상태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야? 어때 보면 대면 질문이기 때문에 면접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언어적 제약을 파괴하더라.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그대로 계속 갈게요.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한다. 자, 뭐라고?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한다. 즉 무슨 말이야?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현실과의 괴리감이 없어요. 네, 왜? 그들의 삶 그대로 보는 거기 때문이겠지. 자,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계속 적어보자.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적 태도도 커버 가능합니다.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적 태도도 커버 가능하다. 자, 그럼 오른쪽에 4번 단점 적어보자. 단점. 그러면 참여관찰법은 어떤 단점을 지니고 있을까? 첫 번째, 가장 비용제로자. 왜냐면은, 자, 그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들도 가야 될 거고요. 그들의 이제 통역가들도 필요할 거고요, 나름. 예.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더 오래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하는 현상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돼. 자, 이렇게 적어봐. 원하는 현상이 나올 때까지 대기. 현상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경제적인 거지. 그리고 아까와 같이 분석 기준이 모호해서 뭐하기 부적합해? 그렇지, 통계 처리하기 부적하죠. 통계 처리에 용이한 거는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통계 처리에 부적합한 것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알겠지? 선생님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참여관찰법하고 면접법의 차이. 지금 내가 물어볼게. 말에 의존하는가? 그러니까 오로지 이 talking about 이 말을 하는 것에 의존을 하는 것인가? 스피킹에 의존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면접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참여관찰법이지. 왜?
말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에서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거든. 맞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돌발 상황. 갑자기 그들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대처하기가 곤란해요. 그리고 통제하기도 곤란해. 통제, 대처하기 곤란하다.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으로 관찰자 효과가 발생해. 관찰자 효과 발생. 즉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국어 시간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지? 뭐 또 작가 관찰자 시점 이것도 있잖아. 뭐야? 작품 밖에서 보는 거는 3인칭이지 어쨌든. 작품에서 난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의 이야기를 나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야. 뭐 어쨌든 이런 관찰자 시점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즉 뭐냐면은 관찰자가 있는 거야. 즉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를 보고 있네. 약간 좀 그걸 의식해가지고 원래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 좀 원래 하던 행동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의미 가볼게요. A 의미 연구자를 의식해서 실제와 다른 행동하는 거. 실제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관찰자 효과라고 해.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비해결. 첫 번째, 몰래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 이들을 몰래 관찰해. 근데 이거는 알다시피 연구윤리에 위배돼요. 맞지? 아래쪽에다 적어볼래? 연구윤리 위배. 왜? 왜냐면 연구윤리 이런 게 있거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니까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 구성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또는 구성원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그들의 의식주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형성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아래는 라포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관찰자 효과를 커버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참여관찰법이고 참여관찰법도 교재 한번 보고 그리고 빈칸 복습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역시나 펜 들고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4번 참여관찰법. 자, 특징부터 바로 가자. 1번 가장 전형적인 현지 연구 방법 밑줄. 가장 전형적인 현지 연구 방법. 바로 오른쪽에 현지 연구 나오죠. 거기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둘째 줄에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 거기는 밑줄 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징 2번 가자. 주로 질적 자료 수집할 목적이지. 질적 자료 수집 밑줄. 그 다음에 3번.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통제를 가하지 않고 자료 수집. 자, 통제를 가하지 않고. 네. 그건 넘어갈게요. 통제를 가하지 않고. 거기 밑줄 치면 안 되겠다. 통제를 가하지 않고 밑줄. 그리고 아래에 자,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와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 밑줄. 자, 그리고 4번 갈게요.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 여기서부터 밑줄 간다. 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행 밑줄 갑니다. 자, 오른쪽 잠깐 볼래요? 자, 참여관찰법과 면접법. 자, 참여관찰법과 면접법은 자료 수집을 위해 질문과 답변에 의존하는지 여부. 자, 거기다 밑줄. 질문과 답변에 의존하는지 여부. 자, 여기에 의존한다면은 뭐야? 여기 의존하면 면접법, 의존하지 않으면 참여관찰법이 되겠죠? 나머지 이름들 읽어보면 되겠고, 물론 참여관찰법에서는 면접법처럼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게 유도되는 경우가 있어. 뭐, 요거 때문에, 라포르 연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유도되는 경우가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확인학습 2번 볼까요? 면접법도 봐야 되겠네. 확인학습 1번 봐봐. 면접법은 소수보다 다수를 연구하는데 유리해? 소수를 연구하는데 유리하지, 맞지? 니은. 일반적으로 질적 자료 수집하는 데 활용돼? 그렇죠. 니은 맞고요. 디귿. 전형적인 표준화된이 아니라 비표준화된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자, 리을.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이니까 리을 되죠. 니은 리을 4번으로 가시고 되고요. 그 다음 확인학습 2번 보자.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의 공통점. 그렇지. 주로 질적 자료 수집하고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 기억, 니은 가면 되겠고. 자, 디귿. 자료 수집을 위해 언어의 활용이 의존한다. 의존하면 면접법. 하지 않으면 참여관찰법.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자료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면 참여관찰법. 아니면 면접법. 그렇게 가면 돼요.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의 장점과 단점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장점 먼저 보자.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 세계를 자, 심층적으로 이해 밑줄, 심층적으로 이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민족, 문맹자 등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의 대상 밑줄. 그 다음에 아래에 조사자가 직접 관찰하고 수집한 정보로서 자, 밑줄 갑니다. 자료의 실질성을 확보 밑줄 하고요. 자, 2번 단점 보자. 자,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밑줄. 그리고 역시나 분석 기준이 불명한 밑줄. 통계 처리나 비교 분석이 부족한 밑줄. 자, 그 다음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연구. 자, 그래서 뒤에 봐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곤란하다. 거기 밑줄 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보도록 하죠. 자, 관찰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 자, 오른쪽 자료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부터 보자. 자, 전국 고등학생 1000명 대상이야. 이거 대놓고 질문집법이지. 아래 봐봐. 야, 일주일 동안 매 1시간씩 면담 10명을 대상으로. 우선 다수가 아닌 소수기 때문에 질적 자료. 그러면은 면접법 또는 참여관찰법인데 그렇지 이거는 면접법이지. 그리고 아래 한 달간 생활을 했네. 그럼 이거는 참여관찰법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39페이지에 1번 한번 봅시다. 자, 참여관찰법의 장점을 보기위해서 고른 거 볼까? 통계 분석에 적합해요? 아니요. 통계 분석에 부적합해요. 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니까요. 분석 기준이 오하니까요. 자, 니은 인과관계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야? 그럼 이거는 양적 연구에 관한 내용이 되겠지. 질적 연구는 인과관계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디귿. 생동감이 있고 실질성이 높은 자료의 수집에 유리하다. 그렇고 네, 리을.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40페이지 가면 이제 문헌연구법이 나올 건데, 자, 문헌연구법 가기 전에 뒤로 넘겨 42페이지 가자. 42페이지. 자, 42페이지 1번 잠깐 볼래요? 그림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A, B, C에 해당하는 특징 한 가지 쓰래. 자, 우선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은 뭐야?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 그렇죠. 바로 자료의 수집을 위해 언어의 활용에 의존하는 거. 그래서 사실 요거는 쌤이 좀 이따가 그 문헌연구법 끝나고 나서 전체를 다 비교를 해줄 거예요. 전체 비교를 할 건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공통점은 조사 대상자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실험법은 실험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관찰자가 있지만은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의 경우에 어때요? 그들이 답변한 것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지. 맞지? 그런 공통점이 있다. 자, 그럼 질문지법만의 특징은 뭐야? 주로 양적 자료 수집을 통해서. 양적 자료 수집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C는 주로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질문지법은 또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면접법은 소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질문지법은 표준화, 구조화된 방식을 강조한다. 그렇다? 그러면은 면접법은 어때? 그렇지. 참여관찰법과 마찬가지로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방식이다. 그럼 2번. 질문지법에 비해 면접법이 지닌 단점은 뭐야? 그렇지. 바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시간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 그리고 분석 기준이 모호해서 통계 처리나 비교 분석에 부적합하다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복습을 하고 뒤에 문제를 또 푸는 게 낫겠죠? 네, 복습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한번 여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 자, 선녀관찰법이다. 자, 무엇을 통한 자료 수집? 관찰을 통해 자료 수집하는 거야. 어떤 자료?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역시나 비구조와 비표준화된 방식이고 가장 전형적인 무슨 방법? 현지 연구 방법이다.
자, 현지 연구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조사 얘기하고요. 현지 조사, 현지 연구. 자, 비교적 장기간 진행된다. 장점. 자, 어떤 적이에 심층적이에 유리하고, 자, 언어적 제약을 아예 파괴해버려요. 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다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료의 무슨성을 확보한다? 실제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적 태도를 커버할 수 있다. 자, 단점은 가장 비경제적이야. 왜? 원하는 현상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되거든. 그리고 분석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통계 처리에 부적합하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통제, 대처하기가 곤란하다. 자, 그리고 관찰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관찰자 효과. 효과까지 줄게. 자, 관찰자 효과는 연구자를 의식해서 실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인데 몰래 관찰하는 것은 연구율에 위배되고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것을 통해서는 라포를 형성해서 그들과 함께 어우렁더우렁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이거 나랑 채우고 문제 풀고 쉬도록 할게요. 자, 1번 의미 볼까? 자, 무엇을 통한 자료 수집? 그렇지,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이야.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자,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하면은 비구조화, 비표준화 반드시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된 방식이다. 그리고 참여관찰법은 가장 전형적인 무슨 방법? 현지 연구 방법이다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장점, 어떤 이해 유리에? 심층적 이해. 왜? 그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어우렁더우렁 살 수 있잖아요. 동화될 수도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언어적 제약을 파괴한다. 왜? 그들의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자료의 무슨성? 실제성. 왜? 있는 그대로 관찰하니까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넘어가서 단점의 가장 비경제적이야. 원하는 현상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되거든. 그리고 분석 기준이 모호하고 통계 처리에 적합해 부적합해 부적합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랑 대처에 곤란하다는 점이 포인트.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별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관찰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연구자를 의식해서 실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몰래 관찰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배되고 구성원의 일원이 됨으로써 무엇을 형성하는 거야? 그렇지. 정서적 유대감, 심리적 친밀감, 뭐야?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페이지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자료 수집 방법 A와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서 고르시오. 단, A와 B는 각각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중 하나이다. 자, 문제가 뭐야? 자료 수집을 위한 언어 활용이 의존하는가라는 것을 두고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을 나눠보는 거지. 자, A 보자. A 보자. 자, 언어 활용에 의존하는 거야. 의존하는 것은 면접법, 아닌 것은 참여관찰법. 그럼 A는 면접법이고 B는 참여관찰법이겠네. 기억 볼게요. A는 여론조사와 같이 대규모 자료 수집용으로 주로 활용된다. 그거는 질문집법이죠. 사실은 여론조사 이런 거는. 물론 여론조사의 이제 표본조사 형태일 수도 있고 전수조사 형태일 수도 있지만 보통 여론조사는 표본조사인 형태가 훨씬 많다. 질문지법에서도 대부분 표본조사가 많으니까 맞지?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보시다. 자, B는 비표준화가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거는 B뿐만 아니라 A도 O라고 할 그런 선지야. 그 다음 D급 보자. A와 달리 B는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둘 다 질적 자료를 수집하지. 자, 다음 리을. A와 B는 모두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우려가 높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이다라는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A는 B보다 자료 수집 상황 및 대상자에 대한 통제 정도가 강하다. 가장 엄격한 거니까 그럼 A가 실험법이 되지 않겠니? 그렇겠지. 그럼 실험법 빼고 이제 질문지랑 참여관찰 중에 하나가 될 거야. B랑 C는. 자, B는 C보다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질문지랑 참여관찰법 중에 뭐가 더 심층적 자료 수집에 유리해? 참여관찰법이 심층적 자료 수집에 유리하겠지. 자, 그러면은 B는 참여관찰법, 마지막 C는 질문지법이 되겠네요. 그럼 A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A는 질문지법이다. A는 실험법이라 얘기했죠? 틀렸고요. 2번. B는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참여관찰법은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틀렸죠? 있다로 고쳐야 되겠지. 그 다음 3번. C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가장 효율적이죠. 네.
그 다음 4번.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참여관찰법과 달리 주로 양적 자료 수집하는 데 활용된다. 그렇지.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5번. C는 즉 질문지법은 실험법과 참여관찰법과 달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요거는 A는 B, C와 달리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어쨌든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다음 갑의 자료 수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갑은 1000명의 고등학생, 남학생 500명, 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취미생활을 조사한 후 응답자 중 취미생활이 서로 다른 5명을 선정하여 자신의 취미생활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를 주제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질문지법 나왔는데 뒤에가 그러니까 면담이니까 면접법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1000명이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데 뒤로 가볼래요? 서로 다른 5명을 선정했대. 그럼 이거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즉 양적 자료 수집 방법과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 같이 써도 돼요. 가능은 해요. 자, 내가 이거 아직 책을 우리가 안 봐서 그렇긴 하지만 잠깐 앞에 넘겨가 보면 40페이지 봐봐. 40페이지에 3번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복합적인 활용돼 있죠. 거기 하나의 연구에서 2가지 이상의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도 이거 같이 볼 수 있는 문제라서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1번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어? 그렇지. 자, 집단 간 비교 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했어? 그지?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집단 간 비교 분석이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언어의 활용에 의존하는 자료 수집 방법. 이건 면접법이니까 역시나 맞는 내용. 4번.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활용했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가장 엄격한 자료 수집 방법. 실험법이죠. 실험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보자. 8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다음 가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위해 작성한 질문이다. 가나 질문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가. 당신의 월소득은 얼마입니까? 하니까 200만 원 이하. 그리고 2번.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야, 그러면은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하의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즉 뭐야? 질문에 뭐가? 베타성이야? 베타성은 중복되지 않는 거였잖아. 그렇지. 포괄성이 없는 거죠. 포괄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못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 나와보자. 당신은 정기적으로 신문을 읽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선생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데 걸려주면 안 된다. 자, 정기적으로라는 표현. 질문이 애매모호하지. 그래서 정답 이렇게 가나 각각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참여관찰법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헌연구법 하고 그리고 각자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하고 2단원 조금 나갈게요. 알겠지? 좀 이따 봅시다. 안녕.